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기업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에 설립됐고요,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5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그리고 세계 점유율 4위의 회사입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862억 원, 영업이익 952억 원, 당기 순이익 7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견조한 중국 매출, 그리고 미국 수출 증가 등 해외 법인 영업 호조와 안정적인 원가율 유지가 실적 상승의 배경으로 읽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오스템 임플란트 1,880억 원이라는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1월 3일 첫 방송에서 네. 증시 오늘 내일에서 이슈 종목으로 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당시에 초도 이 공시를 했었죠. 먼저 공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인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고 발생 내용은 고소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대상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내용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입니다. 저 발생 금액은 1,880억인데 네. 회사의 자기 자본,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왜냐하면 최근 사업년도 말에 자기 자본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2020년도에 이 자기 자본, 기말 자기 자본이 2,047억 원에 이 대비 91.8%에 해당되는 1,880억 원의 횡령이 있었다. 회사는 향후 대책으로 고소장이 현재 제출됐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태를 보고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진짜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을까요? 과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부 시스템이 좀 허술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때도 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네. 이제 많이 후속 보도가 좀 나왔는데 제가 1월 3일 이 최초 공시가 나오자마자 제가 분석해드릴 포인트들이 있었죠. 네. 내부 통제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좀 가능했을까? 이슈 의문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속 보도를 좀 보면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부 통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단독 범행이 맞느냐? 근데 바로 어젯밤에 또 체포가 좀 되면서 그쵸. 네. 사건의 좀 실마리가 좀 앞으로 좀 전개가 좀 될 텐데 자, 문제는 이 대금의 어떤 회수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자금관리 직원의 단독 범행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본다면 제가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는 이 사람의 어떤 직급이 부장 직급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팀의 그쵸. 부장 네. 직급인데 결제 라인이라고 해서 임원 이 서명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최종 대표이사까지 이제 결제를 좀 득해서 네. 움직여지는, 그리고 6개월이란 이 시간 동안에 중간 감사나 반기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계감사인 인도 회계법인조차 이러한 사실을 좀 놓칠 리가 좀 만무한데 네. 사고가 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자금팀장의 어떤 이 위조가 좀 가능했었던 내부 어떤 이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졌고, 그렇죠. 네. 단기 검토 보고서상의 어떤 이 검토 의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의견 표명했던 회계법인의 어떤 책임론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반기에 네. 장부 실사도 하고 현금 실사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페이퍼를 위조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없네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아,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회사들은요. 네. 실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을 해서 금융 자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금 보유분의 금고도 열어서 현금 실산에서 최종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예금 자산이 얼마인지 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 절차를
회계법인이 놓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거액의 자금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네. 수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잠도 안 오고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걸 안 하고 뭐 했을까? 이런 거 잘 몰랐을까? 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자, 충분히 좀 이게 예상될 수 있는 답변이 뭐냐면 네. 자, 그렇다면은 개인의 어떤 이 자금 이동을 금융당국이 너무 쉽게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이 재산권을 좀 침해하거나 어떤 자유권을 네. 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라는 게 크게 움직이는 어떤 자금들이 자, 전수조사 하에서 추후에 뭐 관할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에서 네. 자금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소명 요구를 한다든가 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어떤 소명 자료를 좀 보내는 그런 어떤 조치가 당장에는 좀 이루어지기 좀 힘든 그런 관점이고 과거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이 법인에서도 횡령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 업무 프로세스를 좀 우리가 좀 보면 네.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은행에서 오너한테 자금이 움직였다라고 별도의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네. 모든 회사의 자금 이 팀장, 재무팀의 어떤 임원과의 어떤 네. 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내부 통제하에서 관리 감독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회사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곳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자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이걸 오너가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회사의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좀 밝혀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냐면 은행에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 국내 1위 네. 아주 장사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좀 발생돼서 회사가 잠깐 어려운데 대출금을 회수할까 그쵸. 그런 생각 좀 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자동적인 거예요. 일단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줬을 땐 회사가 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전자에 돈을 좀 빌려주는 건데 그렇죠. 막상 지금 사고가 터졌다는 거죠. 네. 즉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 즉 갚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천억 원대 이 단기 차입금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은행권 대출이 총 3천억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이 한 1,073억 그리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순으로 네. 대출금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어떤 상한 요구가 들어온다면 네. 회사가 단기적 유동성에서 휘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이게 바로 상한 요구에 좀 직면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그렇군요. 국내 점유율 네. 1위, 세계 4위의 영업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재 어떤 위기상을 좀 모면한다면 이 향후의 어떤 대책 부분만 잘 협의가 좀 된다면 차입금의 어떤 연장과 부분 상환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또 대출금 이슈가 또 있는데요. 최규욱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들에게 총 1,100억 원을 네.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이 거래가 지금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담보 효력이 사라진 것 아닌지 또 이 맞습니다.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봐야 돼요. 네. 돈을 빌려준다는 건 무슨 개념이죠? 이 상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전제하에서 돼야죠. 네.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자, 이게 기업과 오너 일가의 자금을 서로 빌려준 거예요. 네. 회사에는 3천억 원을 빌려줬고 회장에게는 사주에게는 그쵸. 1,100억 원의 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거죠. 네. 뭐를 담보로 했죠? 회사의 보유 주식, 본인의 소유 주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렸. 근데 네. 이제 주권의 거래가 좀 정지됐다는 것은 네. 일단은 담보권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쵸. 거래 재개가 돼서 팔아서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가 상태가 발생됐다는 건 즉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슈는 발생한 것은 맞는데 네. 그런데 좀 이게 양분의 우리가 판단 부분을 좀 차지하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가. 지금은 주권 거래 정지 상태지만 회사가 정상화가 돼서 네. 주권 거래가 원활하다면 네. 이 담보의 어떤 가치 비율에서 1,100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네. 자, 이 전제라면 이 부분도 협의의 어떤 과정상에서 즉 오너의 직접적인 어떤 불법 행위가 없다는 전제라면 충분히 이야기해서 협의가 좀 가능한 어떤 상황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금 회수가 원만하게 이뤄질까요? 네, 그게 지금 이 시장의 화두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회사의 어떤 상태, 과연 상패로 갈 것인가,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잠깐 공시를 좀 보면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공시부터 잠깐 좀 보면은 최근 분기 보고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면 이게 9월 30날 기준의 유동 자산이에요. 현금이 진짜 현금이 3,020억 25억 3,205억 원 3,20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상품 좀 차지하더라도 367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3,670억이죠. 3,670억에서 1,880억 원의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 정도의 잉여자금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일단 회사의 불법행위 자금이 미회수되더라도 영업활동에 지장은 좀 없다. 자, 선을 그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대출금 상환의 이슈가 직면하거나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어떤 상환 이슈에 좀 직면해서 유동성의 어떤 제약 이슈가 있다면 영업력에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체포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속보에서 봤던 내용들에서는 금괴를 800억 원대 매입을 했다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22개의 어떤 박스를 또 발견을 회수했는데 네. 아직 이게 금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이라도 회수가 되고 네. 추정 자산에서 뭐 절반 이상이라도 만약에 회수가 좀 된다면 충분히 거래 정지, 회사의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진행 방법에서는 좀 큰 우려감을 좀 종식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량 미회수가 된다면 조금 유동성 관점에서 변수적인 요인인 차입금의 어떤 상환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영업력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이 조사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상장사에서 직원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면치는 못할 것 같은데 상패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내용을 좀 볼게요. 네. 공시요. 바로 어제 나온 것도 좀 있었는데 자, 기타 시장 안내가 있었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의 기한을 좀 안내했는데 발생일로부터 15일 안에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뭐냐면 15일 영업일 안에 회사의 실질심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거래직을 해줄지를 결정할 텐데 지금 현재 사안인 만큼 그렇죠. 아마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심의 대상 안에서 상장 폐지로 갈 것인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상장 유지를 해서 바로 거래가 좀 재개될 것인지 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좀 결정을 할 텐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개선 기간을 좀 받지 않을까. 단서는 오너 일가의 개입이 없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회사는 자구책 마련이 있어야 돼요. 네. 향후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서를 좀 제출하겠죠. 이의 네. 신청서 안에서 앞으로 지금 잘못된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가져가고 회수를 어떻게 하고 향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명확하게 스케줄링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오너 일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 없다는 전제 하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답답하고 지금 사실은 뭐 당장 거래가 좀 재개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좀 범인이 좀 잡혔기 때문에 네. 회수 관점에서 회수액이 좀 크면 클수록
좀 거래직의 어떤 희망이 좀 더 네. 커지는 것이고 우려하는 것처럼 뭐 상장 폐지돼서 바로 뭐 정리매매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아, 그렇죠. 회사의 네.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다는 네. 이 탄탄한 기술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다만 잘못된 내부 통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할 것이고 어떻게 경영 쇄신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개선 기간 부여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한다면 충분히 정해진 개선 기간 안에 경영 장상을 통해서 거래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